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영양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챕터 1 보시면요 영양교육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양교육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 교육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영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옳은 해결 방법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영양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은 KAB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서 건강하고 영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옳은 해결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영양교육이다 하는데, 요거를 이제 다 함축적으로 하면 KAB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KAB가 뭐냐? 우리가 KAB 모델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KAB 모델. 자, 앞 글자를 하나씩 딴 거예요. KAB 이렇게 돼 있는데, K는 지식입니다. 지식, knowledge 해가지고 LEDGE 해서 얘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이게는 그 다음에 A는요 attitude죠. attitude 해가지고 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behavior 해가지고 B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K는 knowledge, 지식, 그 다음에 A는 attitude 해가지고 태도 의미하는 거고요. B는 behavior 해가지고 행동이다. 되셨죠? 자, 이때 지식은요,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도는 그 현재 식생활 개선에 대한 흥미 유발과 개선의 의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은요, 식생활 개선의 어떤 실천에 따른 지속적인 어떤 습관화를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KAB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양교육은 이 KAB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양교육을 하면 커다랗게 이제 영양교육 안에 상담 파트가 이렇게 영양상담이죠. 영양교육 내부에 이제 상담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상담은 다른 어떤 교육 방법보다도 상당히 개인적이죠. 상담은 거의 1대1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역동적이고 그 다음 대면적인 어떤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영양 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영양 문제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어떤 그 식습관을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혹은 생겨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양 전문가가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영양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이런 과정, 교육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이런 거 전반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말풍선 1번부터 영양교육의 개요 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괄호 1번에 영양교육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먼저 좀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까지 밑줄을 다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도 다양한 교육적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교육은요. 그래서 수단까지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옆부분 보시면 지식과 정보가 있죠. 지식 동그라미, 그 다음 정보 동그라미 각각 해주세요. 자, 다양한 교육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여러 대상자들한테 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을 의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중간에 우리 파란색 글씨부터 밑줄을 칠게요.
스스로 의욕을 갖고 태도를 변화시켜 실천하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자, 그 부분 실천하게 하는 데 있음. 실천까지 밑줄을 딱 쳐놓으시고 스스로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가 영양교육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서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의욕을 갖고 태도를 변화시키게 유도하는 것이 영양교육의 의의입니다. 자, 스스로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에 태도를 변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실천까지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양교육의 의의가 되겠고요. 2번 괄호에서 영양교육의 목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영양교육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은 37회와 39회 때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이 목적하고 밑에 이제 괄호 3번 보시면은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목적하고 목표는 좀 구분 없이 사용을 하죠. 일반 생활에서는 굳이 막 나누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뭐 목표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목적은 좀 더 커다란 광범위한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범위. 예. 광범위한 어떤 테두리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 자, 요렇게 요걸 좀 머리에 두셔야지 우리가 이제 영양교육의 목적을 골라라, 뭐 영양교육의 목표를 골라라 했을 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구분을 해 두시고 우리가 목적이 커다랗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단계적이에요, 또. 그리고 자,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두시고 괄호 2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목적은 크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1번 동그라미에서 식품과 영양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이해시키고 영양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일으킴. 자, 지식 동그라미, 기술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뒷부분에 영양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일으킴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 자, 감정과 의지로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 파란색 글씨만 밑줄 칠게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킴. 태도와 행동을 변화 밑줄 그어주시고요. 태도 동그라미, 행동 동그라미. 자,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죠. 영양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 자, 국민 건강의 증진 밑줄. 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요. 자, 이 밖에도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그 목적들을 한번 보시면은 영양 지식의 증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영양 상태를 개선해서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조금 써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번 동그라미에도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번에도 지식을 갖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식이 증진되는 것도 목적이에요. 영양 지식의 증진. 여백에다 하나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영양 지식이 증진되면 식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식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영양 상태가 개선이 돼서 건강 상태가 증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서 큼직한 것들이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계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목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는 조금 더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먼저 보시면 영양에 대한 지식의 보급으로 자, 영양 수준 및 식생활의 향상을 꾀한다. 자, 파란 글씨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도 여기 있습니다. 밑줄.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체력 향상과 경제 안정을 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밑줄. 자, 요것들을 보면은 사실 2번 괄호와 3번 괄호에 있는 것들로는 조금 구분이 잘 모호해요. 그래서 3번 옆에다가 우리가 조금 목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지식, 정보를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양 지식과 정보를 보급한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식태도를 형성한다. 긍정적인 식태도. 자, 그 다음에 식생활과 관련된 기술. 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식생활과 관련된 기술 습득. 식생활 관련 기술 습득.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딱 느낌이 와요. 야, 식생활을 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딱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뭐냐면요. 식품을 선택하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조리하는 그런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같은 돈을 주고 혹은 더 저렴한 비용을 소비를 해가지고 더 나은 식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 식품 선택하는 것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리법은 당연히 그 기술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품 선택 하고 조리의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건강 증진도 꾀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뭐 질병 예방이나 치료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의료비도 절감되고, 건강하면 의료비가 지출될 그 항목이 많지 않죠. 의료비 절감.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결국은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큼직큼직한 거, 영양지식의 증진으로 식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서 올바른 식생활 영위함으로써 국민 복지에 건강 개선을 해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양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긍정적 식태도를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과 관련된 기술도 습득하고 건강 증진되니까 의료비도 절감하고, 그럼으로써 국민 복지가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양교육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4번의 영양교육의 내용이에요. 어떤 것들을 교육을 하느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계. 자, 괄호 안에 보시면요. 영양 부족. 부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혹은 영양 과잉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과잉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밖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어떤 영양 섭취에 대한 실태라든가 식품 소비 유형의 변화 같은 것들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편식이라든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식품 낭비와 손실 방지, 그 다음에 식량과 생산, 배분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영양교육 실시가 나와 있어요. 괄호 5번의 영양교육 실시. 자, 1번 동그라미에 현재 영양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항상 교육을 실시할 때는요,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점 발견에다가만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영양교육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하며, 자, 계획적, 조직적 각각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반복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뭐 모든 교육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든 반복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 영양에 관련된 것들은 식생활, 나의 태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사리 또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거, 반복 지도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옆에 필수적 밑줄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양 개선의 방법으로 실천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피교육자에게 실시한 교육 방법이 맞는지 사용 후 반드시 효과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다 밑줄 칠게요. 사용 후 반드시 효과 판정 밑줄. 자, 만약에 그 판정을 했는데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진단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으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실시를 다시 해야 되고, 효과 판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괄호는요. 영양교육의 난이성이에요. 용이성, 그러면 쉬운 성질이죠. 난이성은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35회와 39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영양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우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분들이죠. 예, 교육받는 분들의 나이라든가, 자, 나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뒤에 파란색 글씨 끝까지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교육 수준도 그렇고 성별도 그래요. 그 다음 기호, 식생활 이런 것들이 단일하지 않죠. 한 가지가 아니라 또 획일적이지도 않아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육은 어렵다예요. 자, 밑줄 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습관이 보수적이다. 보수적까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개선이 힘들어요. 태도를 바꾸는 거에 상당히 어렵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생활은 더더군다나 보수적이에요. 식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힘들고요. 더군다나 먹는 문제는 또 경제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손대는 것이 좀 어렵죠. 교육시키고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들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식습관이 보수적이어서 개선하기 힘들고 보수적까지 밑줄 치셨죠. 그 뒤에 개선하기 힘들고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고요. 자, 3번 동그라미. 한번 그 영양교육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보면요. 장기적이에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장기적이면서 비가시적이에요. 딱 봤을 때 눈에 확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효과는 장기적, 비가시적까지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실행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동그라미는요. 처음부터 밑줄을 쭉 칠게요. 식품과 영양의 결함으로 야기되는 해독이나 위험이 즉시 판정되거나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 음식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단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즐겨 하면 이게 살이 찌게 되는 거라든가 혹은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 이거 바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해독이나 위험이 즉시 판정,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육은 어렵다예요. 자, 영양교육의 난이성 부분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괄호 7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양교육의 효과 한번 보시면요. 자, 1번 동그라미, 정신적으로 도덕심을 앙양시킨다. 자, 도덕심, 앙양, 밑줄.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 육체적으로는 신체적 성장 발육, 건강 향상, 체질 개선, 질병 감소, 사망률 저하 등까지 밑줄. 예, 육체적인 거 상당히 장기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효과로서 얻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 정책상. 자, 뭐 노동임금의 안정이라든가 생계비의 합리화, 뭐 이런 능률 향상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정책상에다가만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 4번 동그라미는 식량 정책상. 예. 식량의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식품의 강화에 기여가 된다라는 점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영양 보충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영양 보충. 자, 영양 보충에서 첫 번째 파란 글씨 제목으로 딱 되어 있죠.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별표를 좀 해주세요. 영양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실시되는 것인가?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딱 해주시고 이 내용들이 35회, 39회, 43회 때 출제가 됐죠. 예, 최근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그 괄호 5번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영양교육의 실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실태를 파악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명확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딱 판단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영양 상태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견된다고 했고요. 자,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를 진단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죠. 이때 대책을 수립할 때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얘가 경제성이 있는가, 긴급한 문제인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만든 후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효과 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면서 반복교육이 중요하다고 아까 위에서도 보셨죠. 그 부분 괄호 안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효과 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효과 판정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 대책이.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영양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다시 효과 판정을 하도록 반복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실시 과정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 흐름을 이렇게 보셨는데 가운데 문제 진단에서 분석 부분 하나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고요. 흐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파란색 글씨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우리 영양 플러스 사업에다가는 박스를 하나 딱 제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8회, 40회, 역시 43회 때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점 보시면, 자,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자, 밑줄 칠게요. 인부, 수유부 및 영유아가 대상이 돼요. 거기다가 밑줄.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인부, 수유부, 영유아.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서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그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했고 우리가 밑줄 친 그 부분은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자 태아 단계부터 여기부터 밑줄 칩니다. 태아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생에 걸쳐 건강한 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영양 지원 제도다. 거기까지 밑줄.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태아 단계부터 관리해서 전생에 걸쳐서 건강할 권리를 보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영양지원제도다.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점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영양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 기간 영양 교육도 하고 그다음 보충식품도 제공해서 영양 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영양 보충 살펴보셨고 우리 그 아래 여백이 있으니까요. 그 영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예. 여기가 칸이 좀 5가지를 제가 적을 텐데 좀 조그맣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자, 영양교육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꼭 이런 영양교육을 해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이에요. 영양교육의 필요성. 자,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층이 많이 증가가 됐죠. 이렇게 돼서 그 인구 구조라든가 가족 형태 변화를 고려한 영양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 놓으시냐면은 기대 수명 증가,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령 인구가 역시 증가하게 되죠. 예, 안 쓸게요, 여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구 구조, 가족 형태가 변화가 많이 됐어요. 가족 형태 변화. 자, 독거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족 형태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고려한 영양교육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영양교육이 꼭 중요하게 해야 된다. 중요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거는 사망 원인
앞에 내용에서도 잠깐 이 언급이 된 바가 있어요. 예전에는 급성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 만성화되는 그런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자, 사망 원인, 그 다음에 질병 구조가 변화된 거예요. 질병 구조의 변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사망 원인 살펴보시면은 1위가 뭘까요, 여러분? 사망 원인의 1위. 예, 부동의 1위는 암이에요. 암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뭐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식사 요인이에요. 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 식습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 그 다음에 이제 뭐 3위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참고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딴 건 모르더라도 1위가 암이야, 사망 원인이. 그리고 질병 구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죠. 퇴행성 질환 증가. 자, 얘도 특히 암도 그렇고 식습관이 중요해요. 얘도 그렇고 뭐다? 식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영양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죠. 만성 퇴행성 질환은 식습관이 둘 다 중요한데 특히나 이런 것들은 영양과 관련된 질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교육 그리고 뭐 건강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 교육, 건강 교육을 통해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제목만 써두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듣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식품 산업과 식생활이 변화한 거예요. 식품 산업과 식생활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는 영양교육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외식 산업도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좋긴 하지만 나트륨이라든가 어떤 지방, 그 다음에 에너지의 과잉 섭취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양교육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변화해서 어떻다고요? 지방, 나트륨, 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과잉 섭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정책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정책의 변화라고 할게요. 정책적 변화라고 할까요? 정책적 변화. 이거는 우리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요.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인데 그 정부 차원에서 질병 예방이라든가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영양 플러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는 영양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 교육의 비용. 효과 측면에서 자, 영양교육의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인구 구조도 바뀌고 사망 원인, 질병 구조 이런 거 식품 먹는 것도 다 바뀌고 했어요. 근데 이거 영양 교육을 잘 실시하지 않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발병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비용과 시간과 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그 건강과 뭐 여러 가지 비용 뭐 건강 증진 효과 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 교육을 해야만 한다. 해가지고 꼭 필요한 이 필요성을 5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인구 구조가 변화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망 원인과 질병 구조가 변화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식품 산업이라든지 식생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언제라 그랬죠? 1990년대. 이때부터 자,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건강 증진에 관련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자, 영양 교육을 함으로써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비용과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영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성을 5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게 한 장밖에 없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렇게 필기해드린 영양교육의 어떤 그 필요성, 하지만 우리가 영양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운 난이성 그런 내용들 하고요. 실시되는 과정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잘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